보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현장에서든 학부모들 최고의 관심사인데 보육의 질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간단히들 받아들이십니다. 국공립이 낫잖아. 국공립 많아지어야지. 아니면 다 국공립이라야지. 다 국공립처럼 가야지. 이렇게들 말씀 주시거든요. 국공립이 왜 민간 어린이집보다 낫다는 일단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공립이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국공립은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관리와 감독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건 마땅한 거니까 국민 세금이 간 곳에는 관리와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요구에 있어서 이제 어린이집을 개방한다든가, 뭐 투명한 회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든가, 취약보육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에 대한 선호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국공립에 대한 인식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요즘에 왔을 때 요즘 현재 상태에서의 모든 어린이집이 그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는가라고 했을 땐 모두가 다 그것을 감당해야 할 내용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공립의 장점이거나 국공립과 민간하고의 어떤 구별이 될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장점을 다 뭐 이제 요즘의 장점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일반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 사실을 조금 아시고 계시면 좋다. 이거는 국공립만의 장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 지원이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다 그와 같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좀 식별이 된다.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아니라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무조건 이제 그런 밑배경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국공립에는 좀 두터운 보호를 해주세요. 지원도 좀 두텁게 하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물리적 환경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확충된 곳은 또 훨씬 더 좀 제대로 확충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오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내가 내 자신이 확보된 어떤 여건이 제대로 된 갖추어진 곳에 직장으로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문 과정을 밟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첫 직장을 선택할 때는 아무래도 국공립을 우선시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갈 확률이 높아요. 네. 하니까 서비스는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국공립은 좋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혹시 있나요? 교사 한 명당 뭐 국공립은 똑같습니다. 뭐 몇 명이다, 뭐 민간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는 똑같아요. 호봉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일수록 더 잘 지켜진다. 다시 말해 교사들의 처우가 왜냐하면 인건비가 들어오니까. 미지원은 이제 법 테두리 망해서 법 위반만 하지 않으면 된다 해갖고 최저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국공립은 호봉을 반영해서 경력과 호봉을 반영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 있는 교사의 입장은 당연히 그쪽을 선호하겠고, 아무래도 경력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죠. 국공립을 선호한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면 당연히 거리로 가고 싶겠죠. 똑같은 보육료를 가지고 내가 내는 건 직접 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가 내준다 할지라도 기왕이면 그런 여건을 두루 갖춘 데를 가고 싶지, 조금이라도 미미한 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나요? 중앙정부에서 이미 회계 시스템을 공개해놓고 다 저희가 회계를 하게 되면은 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일이 와가지고 감사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온라인 상태로 그냥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약간 불미하다 싶으면 와보는 거 확인하는 차원인 것이지, 이제는 뭐 그렇게 페이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기가 조금 넘어가서요. 질 관리, 뭐 민간과 국공립 차이는 그 정도로 말씀 듣기로 하고요. 아동학대 몇 년 동안 뜨거웠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질, 교사의 인성 이런 말씀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교수님, 교사의 질, 교사의 인성 어떻게 지금 자격을 주고 있길래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아동학대 특례법이 발효되고 나서 사실은 그 탐지율이 확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왜 탐지율이 높아져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는데 안 보이니까 뭐 찾아내고 이제 이랬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린이집에는 이제 CCTV가 설치됐고, CCTV가 있으니까 이제 탐지율이 높은 거죠.
이제 어쨌든 뭐 TV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 사실은 이제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이제 신뢰를 저버리는 거죠. 그건 뭐 너무나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이제 교사가 아동 학대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이제 그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관심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게 보편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요. 정책적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거는 사실은 지속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품이 드는 거고요. 한 가지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사, 원장뿐만 아니라 부모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평가 인증을 했는데 왜 아동학대가 나오느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사의 질이 떨어져서 아동학대가 나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 보육교사의 어떤 자격 제도상에는 뭐 특별하게 좀 허점이라는 게 없습니까? 보육교사 자격제도는 사실은 이제 그 거의 유치원 교사 자격제도와 같을 정도로 학점은 강화돼 왔습니다. 뭐 지나치게 강화될 정도로 강화되었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를테면 실습을 보통 4주 가는데 이 분야는 지금 6주 가거든요. 이제 그 약간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유치원 교사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성으로 자격 취득이 안 돼요. 이제 대표적인 차이죠. 우리 쪽은 이제 온라인으로 자격 취득이 됐었고, 이제 비단 이제 온라인 자격 취득으로 들어오신 교사분들이 이제 뭐 질이 떨어지느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들어온 또 일부 층이 있어요. 그럼 잘하시죠. 이제 아마도 그 교사 자격을 가진 인구 수는 저는 상당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그럼 누가 실제 시장에 진입하느냐, 이제 그걸 결정하는 건 이제 인건비죠.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낮으면 이제 뭐 덜 급한 사람은 안 들어오겠죠. 이제 그 문제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예. 안 들어오는. 지금 처우가 열악하다는 얘기 되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제 국가 보육 그 단가가 낮기 때문인데요. 처우가 얼마나 낮은지 뭐 시청자분들 계실 때 잠깐 좀 예. 일단 처우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이제 안 듣고 싶고 안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뭡니까 직업이 뭐냐라고 이제 동창회 가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는 말을 산뜻 못 해요. 저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힘들다면서 너무 어렵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아니 내 직업을 두고 어렵다 힘들다 저임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언짢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정말 떨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만큼은 저희 최저임금비 받은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요. 월급 최저임금비도 좀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안쓰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이제 처우 개선비 쪽으로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별도로 해줍니다. 한 사람당이요? 그렇죠. 1인당 교사 1인당. 그럼 굉장히 좀 저는 그 부분을 좀 이해는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뭐 급여가 너무 낮으니까 자꾸 좋은 교사가 오는 데 있어 제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선생님, 많이 된 선생님도 오실 수 있으세요. 왜냐? 지금 국가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저희 여러분이 소중한 일 하고 있다고 관심 갖고 처우 개선비를 40에서 60까지 줍니다. 세금도 안 공제하고 직접 선생님 통장을 직접 가게 합니다. 혹시 배달 사고 날까 봐.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처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우가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이제 보육에 대해서 보실 때는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적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안에서. 예. 사실 유치원도 또 그렇거든요. 내적 편차가 크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내적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사 인건비만 해도 이제 상층부의 그 교사 일부 이제 집단들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결국은 이제 중간층이나 이제 그 밑에 층들의 인건비 수준이라고 할 때 아까 같은 그 민간 베이스 구조라면 이제 정부 지원료가 작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낮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가 각종 수당이라든지 지원책 때문에 좀 많이 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건비의 상승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교사의 질이
맞춰서 빨리 올라가야 되는 게 과제인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제 교사들 그 인건비 수준까지 거의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질을 담보할 만한 어떤 뭐 유인책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해서 우리 선생님들 국공립 선생님하고 똑같은 정도의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자격 요건 이미 가지고 계신 자격 요건을 이렇게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마인드,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현장에 현장에서 녹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용어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형이라도 좋고 무슨 인정 어린이집 인정 교사라고 해도 좋겠고 그래서 급여가 지금 현재 내년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1호봉하고 최저임금하고 차이가 4만 5천 원 정도가 납니다. 내년에. 그러면 처우 개선비가 미지원의 교사에게는 40에서 60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같거나 오히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공립의 교사들이 월급이 많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상대적으로 조금 그동안에 많았던 것이지 그 역시도 그 학력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정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급여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질을 끌어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년 정도면 유인책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올라가지 급여 가지고 좀 더 주면 올라간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급여 문제만이 아니라 교사분들이 그 지위에 또는 능력에 걸맞는 어떤 타이틀 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인식, 된다. 돌봄 노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등하게 취급되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자부심 떨어진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 국가가 나서서 좀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국공립만 좋은 곳이고 국공립에 있는 것이만 어떤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도 대한민국 보육교사는 이렇게 국가가 엄선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좀 홍보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 두 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홍보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의 지금 처우라는 게 금전적인 것만 있겠느냐, 정신적인 거, 어떤 자부심 같은 걸 더 갖게 하는 것도 지금은 고려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럼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교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교사가 아이들을 계속 상호작용하는 그런 교사를 길러내시는 입장이시니까 어떤 게 더 들어와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는 교사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저는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질이 조금 부족했던 분들은 보수 교육이요? 본인을 준비시키겠죠. 그래서 일단은 교사의 인건비가 교사의 질과 저는 직결되리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자부심이 올라가는 게 이제 보육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요. 한국 그 보육 정책에 제일 말이 많고 또 기여도 좀 했다고 하는 게 평가인증 제도 아닙니까, 교수님? 그렇죠. 네, 평가인증 제도 뭐 기여는 뭐 간단히 평가해 주시고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개선 과제를 안고 있죠. 그렇죠. 얼만큼 요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인증제는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요구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4만 개의 분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6천 개, 중학교가 3천 개, 고등학교 2,500개거든요. 그럼 다 하면 9천 개잖아요. 유치원이 한 9천 개 됩니다. 근데 어린이집이 4만 개거든요. 그럼 이제 그 4만 개의 시설에서 이걸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그걸 전달하는 체계가 사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게 평가인증국에서 예를 들어서 안내서나 지표를 만들면 4만 개 시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은 이제 교육청 같은 전달 체계가 없어요.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없죠, 몇 개. 지자체 수가 우리나라가 197개인데 사실은 그중에 절반 이상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평가인증국에서 뭔가를 만들면 4만 개 시설이 다 이해하는 거에 편차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전달 체계가 없으니까 문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서라는 게 아시겠지만
읽을 때 받아들이는 내용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를 보육한다는 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 이거 뭐 교사대 아동비가 1대 20이다 이렇게 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따뜻하게 대해줘라. 따뜻한 게 뭐냐. 어떤 건 안 따뜻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는 자꾸 강화되고 이제 현장은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지금 이제 누리과정이 이제 시행된 지 7년 돼가고 있는데 이게 이런 보육 과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다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내셔널 커리큘럼이라든지 내셔널 스탠다드라든지 뭐 스테이트 차원에서도 있고요. 네. 대부분은 있는 추세입니다. OECD 국가들이 좀 갖춰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그 문제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다. 이제 교사가 그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준다 업무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의식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누리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폭 내용을 줄여서 표준교육 과정을.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이제 내년에 후년에 연달아 고시가 될 겁니다. 개정안이.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 사회가 그것도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합의를 해주셔야 돼요. 결국은 왜 누리과정이니 표준보육과정이니 있는데 왜 질이 빨리 안 올라가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중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를 조기 교육을 시켜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은 아이는 이제 놀이 중심으로 학습하는 거지 이렇게 단순 교육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의 요구가 너무 크시니까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제 부모님 요구에 맞게 하면서 평가 인증은 따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 평가 인증에서 요구하는 놀이 기준은. 그러니까 이제 업무는 더 늘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유아기에는 놀이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회가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여기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TV에 막 나오는 뭐 북구 유럽의 뭐 선진적인 문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놀이 중심 커리큘럼을 하고 있죠. 전문가들이 보시는 또 글로벌하게 보편적인 보육 과정에 비해 한국 학부모님들은 그 또 다른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게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보육이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참 조목조목 많습니다. 대략 말씀 들어보시고 다음 파트에 가서 앞으로 핵심적으로 한국 보육 개선 과정이 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